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를 봤는데 아기 판다 푸바오의 사육사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푸바오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판다가 귀여운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압도적으로 귀엽더라고요. 뭔가 행동하는 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곰이라는 동물과는 좀 다른 것 같고 애초에 생긴 게 워낙 특징이 있어서 굉장히 매력있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귀여운 생명체는 알수록 더 귀여운 거 아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판다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판다를 보고 먼저 든 생각은 쟤네는 왜 대나무만 저렇게 뜯어먹을까 였는데요. 물론 참 맛있게 먹긴 하던데 보통 곰은 육식이거나 잡식으로 물고기나 고기 혹은 열매 같은 걸 먹고 산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판다 역시 곰과의 동물이기에 육식 동물의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태적 적응을 통해서 다른 곰과는 다른 식생활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판다의 살던 곳은 주로 대나무가 우거진 숲인데요. 다른 동물들과의 먹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나무를 먹게 됐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런 진화를 하다 보니 판다의 소화계는 육식동물의 특징을 가지고도 그나마 대나무를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특별히 적응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동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장내 미생물이 딱딱한 대나무의 섬유질 분해를 돕는다고 하네요. 아무리 그렇게 진화했어도 저 큰 곰이 어떻게 대나무만 먹고 살까 생각이 드는데 해답은 단순합니다. 대나무를 말도 안 되게 많이 먹으면 되죠. 판다는 대개 하루의 절반을 대나무 먹는 것에만 전념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대략 10에서 20kg에 이르는 대나무를 섭취합니다. 에너지 가성비가 좋지 않은 영양분인 대나무도 저렇게 많이 먹으면 괜찮겠죠. 게다가 사실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판다가 하루의 절반을 대나무 먹는 데 사용한다고 했죠. 그럼 남은 절반의 시간을 뭐 하면서 보낼까요? 먹은 대나무를 소화하면서 쉰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 판다는 대나무를 잘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대나무를 배설물로 배출하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소화되지 않은 대나무 조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다는 하루에 100회 이상 배변을 하며 18kg 정도의 배설물을 배출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평균 무게가 6톤, 판다의 평균 무게가 100kg인데요. 체급차가 대략 60배 납니다. 그럼 코끼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배설물이 50kg 정도라고 합니다. 체급차는 60배인데 배설물 체급차는 2.5배가 좀 넘는 수준인 거죠. 판다는 미친 듯이 먹고 미친 듯이 싸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판다는 태반 포유류에 포함됩니다. 태반 포유류는 아기 동물이 엄마의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안전하게 자라는 동물들을 말하는데요. 사람, 고양이, 개, 코끼리, 원숭이 등 많은 동물들이 태반 포유류에 포함됩니다. 판다는 열악한 식습관 때문에 새끼가 굉장히 작습니다. 새끼 판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는 데다 몸무게가 140g에 불과한데요. 실제로 모든 태반 포유류 중에서 새끼 판다는 모체에 비교했을 때 가장 작다고 합니다. 우리가 판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이 흑백의 털이죠. 사실 이게 위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판다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판다의 털 색깔이 왜 그런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일반적으로 곰은 겨울에 잠을 자는 특별한 습관이 있죠. 이를 겨울잠 또는 동면이라고 하죠. 겨울 동안 계절이 추워지고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잠을 자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잠에 들기 전에 곰들은 더 많은 음식을 먹어두는데요. 주로 과일, 견과류, 곤충, 뿌리식물 등을 먹어서 체중을 늘립니다. 그리고 체지방을 최대한 쌓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쌓은 체지방을 동면 상태의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죠. 판다는 다른 곰처럼 동면하기에 충분한 지방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대나무로는 못한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대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다행히 대나무는 겨울에도 그대로 자라고 있어서 식량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판다는 겨울잠을 자지는 못합니다. 과거에는 판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서식했고 항상 대나무를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른 동물처럼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환경에 딱 맞는 위장 무늬를 가질 수 없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판다의 흑백 무늬는 생존을 위한 일종의 적절한 타협이라고 볼 수 있겠죠. 푸바오도 그렇듯이 전세계 모든 판다는 중국의 소유로 간주합니다. 판다가 중국의 토착종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과 중국 정부의 정책도 영향을 미쳤죠. 중국은 판다를 국보로 여기고
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번식을 돕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많은 국가와 국제기관과 협력하여 판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판다 소유 정책은 판다 개체 보호와 생존을 목표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판다는 소유가 아닌 대여의 개념으로 데려오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귀여운 판다는 전 세계에 많이 남지 않은 생명체인데요. 좋은 소식은 최근 판다의 멸종위기 등급이 위기에서 취약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략 1800여 마리의 야생 판다가 중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10년간 17%가 증가한 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와 국제기관이 보호하는 판다인 만큼 이 사랑스러운 생명체가 오랫동안 지구에서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